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급여 명세서에 찍히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단순히 정부가 돈 몇 푼 쥐어주는 선심성 복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가계 경제를 통째로 뒤흔들 충격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꺼내든 자녀 1인당 비과세 20만 원이라는 카드.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가가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개입해 실질 임금을 강제로 끌어올리려는 최후의 경제 수술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릴 내용은 명확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여러분의 가계부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4가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연봉 협상 한 번 없이도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가용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황금 열쇠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1명일 때와 3명일 때, 그리고 부부가 함께 일할 때 이 숫자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자산 지도를 바꾸는지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그 이면의 진실을 폭로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반드시 올라타야 할 거대한 기회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복잡한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을 거쳐 현금을 직접 쥐어주는 선심성 방식 대신 비과세 확대라는 다소 우회적인 경로를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업과 가계라는 두 핵심 경제 주체의 이해관계가 교묘하게 맞물리는 영혼의 파트너십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라는 직접적인 경영적 압박을 최소화하면서도 소속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즉각적으로 체감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이 생깁니다. 동시에 정부는 당장의 세수 감소라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면서도 그동안 국가가 전적으로 짊어졌던 양육 비용의 보전 책임을 기업의 급여 체계 안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내려 합니다. 특히 이번 정책의 핵심인 자녀별 적용은 다자녀를 선택한 가구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인센티브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이가 1명이든 3명이든 동일한 혜택을 받았기에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졌고, 이는 다자녀 가구의 박탈감으로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가 늘어날수록 세금으로부터 보호받는 영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법 조항 하나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가계경제의 기본 설계를 다자녀 친화형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국가의 서슬퍼런 의지가 담긴 대목입니다. 기업은 복지 비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계는 세후 소득을 방어하는 이 은밀한 동맹이 과연 무너져가는 인구 구조의 붕괴를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정책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면 여러분의 가계부에는 4가지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바뀌는 수준이 아닙니다. 첫째, 실질 임금의 즉각적인 수직 상승입니다.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단 1%의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고물가 시대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 자체가 낮아지는 세법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매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자녀 수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이상, 3자녀 기준, 비과세 영역으로 숨어버리게 되는데, 이는 연봉으로 환산했을 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운 인상 효과와 맞먹는 강력한 충격입니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더블 혜택 시너지입니다. 이번 개편의 진정한 파괴력은 가구가 아닌 개인별 적용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의 직정에서 보육수당 항목을 수령할 경우 자녀가 2명이라면 부부 합산 월 80만 원, 연간으로 치면 무려 960만 원이라는 거액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산 보호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는 웬만한 중소기업 직원의 2달치 월급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셋째, 연말정산의 구조적 대역전 시나리오입니다. 비과세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세청이 인지하는 나의 총급여 자체가 낮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몇만 원 환급받는 수준을 넘어 나의 세율 구간 자체를 한 단계 아래로 떨어뜨리거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공제 문턱을 훨씬 낮게 만들어 내년 초 여러분이 손에 쥘 13번의 월급 액수를 상상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넷째, 가처분 소득의 확대와 내수 소비의 선순환입니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는 매년 수백만 원의 추가 가용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자금은 저축으로 묶이기보다 고스란히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로 즉각 투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침체된 국내 경기라는 실핏줄에 온기를 전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가 멈춰버린 가계 경제의 엔진을 다시 돌리는 고성능 연료를 주입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글로벌 시정의 파고 속에서 반도체 한 대를 더 팔아 외화를 벌어오는 것도 중대한 국가적 과업임에 분명하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의 일상을 지탱하고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것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소득의 안정성입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체감될 이 거대한 변화는 한국 경제의 중추인 3040 세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숨통을 틔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거시적인 수출 지표의 등락에만 일희일비해왔지만 이제는 가계 내부의 경제적 활력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형 생존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교육비 세액 공제의 대폭 확대와 이번 보육수당 비과세 정책이 결합하는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거대한 파도에 막혀 꽉 막혀있던 가계의 혈류가 다시 원활하게 돌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수 시장의 부활을 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 또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확보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복지 패키지를 앞다투어 도입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한국 기업들의 인적 자원 경쟁력을 높이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느끼는 소소한 경제적 안도감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다시 국가 전체의 사회 안전망 강화로 확장되는 거대한 선순환의 지도가 그려지는 순간입니다. 반도체가 나라의 오늘을 구한다면 보육수당 비과세는 나라의 미래인 가정을 구하는 최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이제 직접적인 현금 보조금을 살포하던 관성적인 복지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대신 세금을 덜 거둠으로써 민간의 자생력을 키우고 가계 스스로가 경제적 선택권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경제적 주체로서 더 현명한 자산 관리와 장기적인 양육 설계를 하라는 국가의 묵직한 숙제이자 메시지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찾아먹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주는 대로 받는 급여 생활자를 넘어 자신의 급여 체계 안에서 이 정책이 어떻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변화에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비과세 혜택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다른 형태의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가의 곳간이 비어가는 대가로 가계의 지갑을 채우는 이 도박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자녀 1인당 20만 원의 비과세 확대. 이것은 진정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를 넘게 해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훗날 우리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할 거대한 재정 적자의 서막이 될까요? 여러분은 이 급변하는 경제 지형 위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가감없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남보다 한 발 앞서 대응하는 자만이 다가올 위기 속에서 확실한 기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